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노후의 건강, 특히 노후 근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0초, 딱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노년에 근력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싶다면 지금부터 노후 근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운동 좀 더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고 독립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료를 하면서 노년기 근력의 중요성을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 능력 저하를 넘어서 삶의 질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근력이더라고요.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활동량이 많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해지셨죠.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지만 젊을 때부터 근력 관리를 소홀히 하셨던 탓에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결국은 보행 보조기 없이는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셨습니다. 결국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들어지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원장님, 젊을 때 누가 근력 운동 그렇게 중요하다고 좀 알려줬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사례처럼 노년기 근력은 단순히 걷고 뛰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존감을 지키며 나아가서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대략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다가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량 감소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게 되며 심지어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이는 결국 외출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활동을 줄이게 되어 고립감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80대 남성 환자분은 취미로 등산을 즐기셨던 분인데 무릎 관절과 허리 근력이 약화되면서 더 이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삶의 큰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분들을 보면 근력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능을 넘어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신체 활동의 제약은 일상생활의 작은 즐거움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인 그림, 그리기나 요리조차도 손목이나 팔 근력이 약해지면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결국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무기력감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낙상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노년층의 낙상은 단순한 멍이나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고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골절은 장기간의 입원과 재활을 필요로 하며 심한 경우 거동 불능 상태로 이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담당했던 80대 중반의 할머니는 집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대퇴골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 과정이 매우 힘드셨고 이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했던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근력은 균형 감각과 민첩성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는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대 태사두근, 엉덩이 근육 둥근 등이 약해지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작은 턱이나 미끄러운 바닥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낙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이나 계단 같은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지탱하고 위험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노년기 낙상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 질환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근육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하는 당뇨병 환자 중에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끊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근력이 너무 부족해서 만성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60대 남성 환자분은 초기에는 약물로도 혈압과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력 운동을 권유하여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하시도록 지도했더니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 수치가 현저히 좋아지셨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자 대사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대사적인 이점은 비단 당뇨와 고혈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 유리하며 이는 비만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혈당 변동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췌장의 부담을 줄여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로 면역력 저하 및 회복 지연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 몸이 약해졌을 때 근육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은 질병에 더 쉽게 걸리고 회복 속도도 더디며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폐렴으로 입원했던 70대 환자분은 근육량이 매우 적어 회복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전반적인 체력 회복도 더뎌서 고생하셨죠. 반면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오신 다른 70대 환자분은 같은 폐렴에도 불구하고 훨씬 빠르게 회복하고 퇴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육은 면역 세포 생성에도 관여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여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만성 염증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근력 유지를 통한 염증 조절은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수술이나 항암 치료 과정에서 근육 소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때 충분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던 환자분들은 치료를 더 잘 견디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이는 근육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질병에 대항하는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이나 질병 회복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근력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뼈 건강 악화입니다. 근육은 뼈와 연결되어 뼈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어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력 운동은 뼈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폐경 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도록 권유했고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놀랍게도 골밀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뼈에 미치는 기계적 자극이 골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근육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조직으로서 근육이 뼈에 가하는 장력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력에 저항하는 근력 운동은 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새로운 뼈 조직이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데, 이때 근력 운동은 골다공증 진행을 늦추고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비약물적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많고 근력이 강하면 낙상 시 충격을 흡수하여 골절의 심각성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뼈는 한번 약해지면 다시 강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근력 운동을 통해 뼈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절한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만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며 숙면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능력이 향상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낙상으로 우울감을 겪었던 환자분이 재활 과정에서 조금씩 근력을 회복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면서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근력 회복은 단순한 신체 기능의 회복을 넘어 정신적인 활력까지 되찾아 주었던 것이죠.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깊은 잠을 유도하고 만성 피로감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거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근력 운동은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얻는 신체적 자신감은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운동 클럽이나 체육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어르신들의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력은 몸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지 기능 유지에도 근력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 예방과 진행 지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움직이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발달하게 됩니다. 복잡한 운동 동작을 배우고 수행하는 과정은 인지적인 노력과 계획을 필요로 하므로 이는 자연스럽게 뇌를 훈련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건강한 근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인지적 건강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근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 근력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임을 잊지 마세요. 병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가 이 중요성을 매일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맞는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동네 보건소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꾸준히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령이나 물통을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 스쿼트나 런지 같은 맨몸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육을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점진적인 증량입니다. 근육은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방치하면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고통 없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